안녕하세요. 안녕킴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메쉬 AI입니다. 메쉬 AI란 간단히 말해서 텍스트로 프롬프트를 입력하거나 이미지를 넣으면 자동으로 3D 모델을 생성하고 텍스처링이나 애니메이션 등을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3D AI 제작 플랫폼입니다. 먼저 웹 주소창에 메쉬 AI를 입력하고 접속하셔도 되고 구글 웹에서 동일하게 입력해서 접속하셔도 됩니다. 먼저 보시면 플랜은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버전, 프로,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월간, 연간 금액이 다르니 한번 비교해 보시고 필요하신 플랜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AI 플랫폼보다 사용하기도 더 쉽고 가성비도 좋으니 구독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른 유저들이 작업한 작업물들이 쭉 있어요. 퀄리티가 정말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요. 인기 작업물, 내가 직접 팔로우 중인 유저들의 작업물, 아니면 특징적인 작업물이나 최신 작업물, 최고 다운로드가 많은 작업물, 반응이 최다인 작업물들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캐릭터, 동물, 크리처, 워리어, 사이파이 등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하나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메쉬 AI에서 주요 기능이라 하면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이미지로 생성을 하거나 텍스트로 3D 모델을 생성할 수도 있고 이미지로 3D 모델을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3D를 비디오 영상물로 생성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이 네 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들어가면은 마음대로 변경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텍스트로 모델 생성을 눌러볼게요. 눌렀더니 이런 식으로 창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맨 왼쪽에 보시면은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미지에서 보시면 여기 프롬프트가 있죠. 생성하고 싶은 이미지를 여기다가 설명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프롬프트겠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시면은 AI 모델이 있어요. 이거를 나노 바나나로 할 건지 플럭스로 할 건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전 영상에 올려놨으니 아래 링크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스킵을 할게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참조 이미지, 여기다가 이런 스타일 비슷하게 만들어줘 라고 이미지가 있으시면은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원되는 형식은 PNG, JPG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최대 크기는 한 20MB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 강도도 조절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율도 1:1, 16:9, 9:16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밑에 모델을 한번 보실게요. 모델을 보면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거는 텍스트 생성 모델, 두 번째 걸로는 이미지로 생성된 3D 모델이고요. 세 번째 거는요, 배치 이미지를 3D로 변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이 초록 색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여기 마우스 대보시면은 나만의 모델을 업로드 하십시오. 예. 만들고 싶은 3D로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여기다가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AI 모델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메쉬 5예요. 이전에는 4였고 5에는 PBR 기능이랑 다양한 기능들이 조금 들어갔어요. 이제 PBR이라고 하면은 조금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라이선스 아니면 대칭 모드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고요. 한번 생성하는데 10포인트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넣고 생성하다를 눌러주시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가 직접 만들어 본
모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D로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2D 이미지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한 2D 이미지를 3D로 바꿔봤습니다. 바꿨더니 이렇게 색깔은 안 들어오고 모델링만 이렇게 들어왔어요. 하얀색으로. 네, 근데 이게 맞습니다. 모델링만 만들어주는데 10포인트 정도 차감되고요. 색깔을 입혀주는데 추가로 10포인트가 또 차감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삼각형 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 겉에 그물 형식이에요. 그거 보고 이제 와이어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점과 선과 면이 합쳐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3D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와이어프레임을 켰더니 이렇게 그물처럼 막 엮어져 있을 거예요. 그물처럼 엮어졌는데 여기 가까이 보시면은 면 하나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삼각형 면이라는 의미고요. 지금 이렇게 돌려보시게 되면 잘 안 돌아갈 거예요. 왜냐면 요 와이어프레임까지 같이 계산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거를 저는 꺼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10포인트를 더 들여서 컬러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잘 나왔어요. 물론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잘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면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100만이 넘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가볍게 만들어 주려면 다시 리메쉬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밑에 보시면 리메쉬 있죠. 요거를 눌러서 고정된으로 해주시고 3K, 10K, 30K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숫자가 낮을수록 더 가볍겠죠. 그래서 저는 3K로 했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이 아닌 사각형으로 해서 바꿔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꿔 보았더니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거보다 이게 디테일이 덜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면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지금 보니까 5000이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와이어프레임을 다시 켜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됐는데 돌릴 때 확실히 더 가볍죠?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텍스처가 있어요. 이 텍스처가 만약에 수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눌러서 다시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그 텍스처가 나중에 다시 생성했을 때 수정된 텍스처가 여기 반영되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3D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저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예시가 있어요. 이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봤더니 지금 3D 형태죠. 요거를 조작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처음에 클릭을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휠을 이렇게 뒤로 당겼다가 밀었다가 하시면 카메라가 클로즈업 되고 클로즈 아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우스 휠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은 카메라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설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눌러서 그리드를 한번 켜보시겠습니다. 켰더니 밑에 이런 식으로 그리드가 나타났죠. 마치 모눈종이처럼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걸로 저희는 위치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통계 정보라고 있는데 요거를 끄면은 이쪽에 방금 나와 있던 조그마한 박스가 있을 거예요. 그게 사라졌죠. 키면은 다시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사각형 면은 여기 아까 그물망처럼 생긴 거 거기서 이 면 하나가 사각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흔히 말해서 폴리곤 개수,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무겁고 낮으면 낮을수록 가볍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자동 회전을 눌러보면요, 이런 식으로 알아서 자동으로 로테이션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게 굳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다시 꺼주시고 클릭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요, 솔리드 모드라고 있는데 클릭해 보실게요. 클릭을 하고 났더니 모델링만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솔리드 모드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본 색상을 넣었을 때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조명 미리 보기가 있어요. 이걸 눌렀을 때는 위에 라이팅이 위에 조명이 켜졌을 때 그림자까지 반영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와이어프레임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다시 눌러서 켜보니까 그물망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요렇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꺼줄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음영 미리 보기가 있을 거예요. 요걸 눌러주시면 지금 이 상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반사율, 그림자가 없고 빛과 그림자가 꺼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재질만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UV 텍스처 보기라고 있는데 요걸 눌러 보실게요. 그랬더니 뭔가 알 수 없는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저희가 박스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쫙 폈을 때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요 면을 이렇게 펴준 거고요. 여기 있는 동그라미를 요 테두리를 잘라가지고 펴주고 여기 있는 면들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펴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텍스처를 그려준 거예요. 이 작업을 왜 하냐면은 이 작업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결코 3D의 텍스처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안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점을 하나 찍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작업을 안 하면 이게 쭉 늘어나가지고 알 수 없는 패턴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게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부분까지 다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요 이 모델을 여기 왼쪽에 보시면 스타일화라고 있어요. 요거를 눌러 보실게요. 눌렀더니 여기에 문구가 하나 떴네요. 아쉽게도 이번 달 30일부로 이 기능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한번 스타일화를 눌러 봤습니다. 눌렀더니 여기서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여기 바뀐 게 하나 나오죠. 수많은 아이콘이 여기 생성되게 됐습니다. 이거는 여기에는 없었지만 여기에는 보니까 이 많은 아이콘들이 생겼어요. 하나씩 보니까 반사율, 거칠기, 노말, 높이, 곡률, 환경, 위치 요게 다 합쳐져 가지고 지금 요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상태가 요 상태로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PBR 기법인데 PBR 관련해서는 영상 아래에 관련된 링크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쭉 남겨 놓겠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설명 하나 드리면 요 텍스처 이렇게 잘못 나온 거 있죠. 요거 편집할 수가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텍스처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서 밑에 보시면은 자유 카메라 모드 그 다음에 AI 텍스처 편집 요거를 눌러서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다시 재질을 변경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브러쉬 도구로 이렇게 칠해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워졌죠. 이 상태로 적용하다를 눌러주시면 이 상태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여기 스탬프 도구 요거를 눌렀을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있는 눈을 만약에 여기다가 또 하나 붙인다고 했을 때 컨트롤을 누르고요. 클릭을 하고 여기 찍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가게 되겠죠. 이게 만약에 필요 없으면 다시 여기 휴지통 모양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리드 페인트 도구가 있어요. 요거를 누르고 컬러를 눌러서 요 팔레트를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칠해 주시면 이렇게 페인팅이 되죠. 그렇게 적용된 모델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시겠죠? 일단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토끼를 리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리깅은 조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 안에 뼈를 심어가지고 움직이는 그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를 들면은 저희는 손목도 움직일 수 있고 팔도 접을 수 있고요. 그 접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깅을 눌러서 동물에 가까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동물로 선택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계속 이거는 X, Y, Z축으로 하면은 전체가 돌아가게 되고요. 높이로 맞추면 뭐 한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누르시고 보면은 여기 목이 움직이고
여기 이제 아랫목 쪽에, 가슴 쪽에 움직이겠죠? 그리고 다리도 움직이고요. 꼬리도 움직이고. 그래서 그 기준점으로 이렇게 잡아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토끼가 보면은 요 강아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씩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엉덩이가 이쪽이겠죠? 뒷다리가 뭐 이쪽에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면 요 포인트 기준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일단은 예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보고 리깅이 적용됐을 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깅을 적용을 해서요. 이제 움직임, 애니메이션을 적용했을 때요. 이런 식으로 사람처럼 움직이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걷기도 있고 달리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네, 쓰러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경계, 이런 다양한 액션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복싱 연습,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는 표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 번 생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캔버스였습니다.